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편장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그 복식장부라는 걸 써야 되는데, 신규 사업자나 영세사업자는 이제 복식장부를 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편장부라는 걸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해줬어요. 예를 들면 연매출 1억 5천만 원이 안 되는 영세한 음식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사업소득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려고 가면은 뭐 그냥 직접 하시고 연매출 1억 5천만 원이 넘으면 그때 오세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렇게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은 간편장부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매출이 더 적으면 이 간편장부마저도 안 쓰고 그냥 경비율이라는 걸 적용해서 요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매출 기준으로 3,600만 원, 뭐 4,800만 원 이렇게 되게 그 기준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최소한 간편장부를 써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복식장부를 써야 될 거예요. 아무튼 이 기장 의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그 종합소득세를 설명드렸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그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릴게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간편장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편장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장부인데, 막상 간편장부를 쓰려고 하면 막막하죠. 그냥 가계부같이 쓰면 된다고 하는데, 막상 열심히 써놔도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서를 쓰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게 국세청에서 안내를 제대로 못해준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요, 엑셀 파일로 된 이 간편장부 양식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것만 잘 쓰면 당연히 이걸로 소득신고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복식장부를 엑셀로 만들어서 그 엑셀 파일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이 양식에 맞춰서 간편장부도 같이 만들어지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무신고할 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왜 올려놓은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던 그 엑셀 파일을 고쳐야지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수정을 했어요. 이제 제가 올려드린 이 엑셀 파일에 간편장부를 가계부처럼 간단하게 쓰기만 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되는 그 신고서가 딱 만들어지도록 엑셀 파일을 다시 업데이트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엑셀 파일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간편장부라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편장부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계부처럼 수익하고 비용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업장에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간 돈이 얼마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 특정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복식장부는 수익하고 비용뿐만 아니라 이외에 자산, 자본, 부채를 전부 다 적습니다. 그래서 복식장부를 쓰면 특정 기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의 자산, 자본, 부채의 상태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복식장부나 이 회계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도 요 아래 링크를 남겨둘게요. 오늘은 간편장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익하고 비용만 적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계부나 뭐 용돈기입장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국세청에서 올려준 간편장부 엑셀 파일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하면 이런 서식의 양식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편장부로 세무신고할 때 이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를 왜 올려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일단 이렇게 생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말 그대로 나의 모든 소득을, 종합소득세니까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쓰는 거예요. 이때 소득의 종류별로 그 소득을 신고하는 서류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사업소득은 이제 장부를 써서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내가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려면 이렇게 생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라는 서류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하려면 또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이렇게 총 3가지의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그리고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그리고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이렇게 3가지의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가 쓴 장부를 다 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작성한 장부의 내용을 근거로 간편장부의 내용을 근거로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요거를 작성하고, 요거를 근거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을 하고, 요거를 근거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면서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뭐 더 내는 건 없어요. 뭐 증빙자료 같은 거는 그냥 사업자가 5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만약에 네 신고한 거 좀 이상한데 이러고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때 내가 이런 증빙이 있으니까 이건 틀린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편장부로 소득 신고를 한다는 거는 요 서류, 요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통해서 소득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편장부를 쓸 때는 요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한 그 장부에 그 엑셀 파일에 간편하게 그 가계부처럼 쓰기만 하면 요 서류가 바로 만들어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 장부만 잘 써두시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직접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간편장부, 이 업데이트 버전의 장부를 간편장부로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파일은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렇게 정리된 글이 있는데 이 링크도 아래 남겨드릴게요. 여기에서 회계 쪽에 복식장부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 첨부 파일을 눌러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간편장부랑 복식장부랑 같이 이렇게 한 파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요걸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긴 엑셀 파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기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M열 이후가 이 M열 오른쪽이 복식장부예요. 그러니까 복식장부를 쓰실 분들은 이 오른쪽까지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간편장부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L열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일단 간편장부만 잘 써두면 나중에 복식장부를 추가로 쓰는 거는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간편장부만 잘 써두셔도 좋을 거예요. 장부 쓸 때는 일단 여기 맨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설명대로 주황색으로 표시한 ABF열을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뒤에 수식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하면 요 뒤에 뭐 다른 보고서 내역에 반영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간편장부를 쓰려는 분들은 요 I열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돼요. 요 I열에는 각 거래의 간편장부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 아래에 간편장부 시트를 눌러서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요거 단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로 반영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I열의 매출액이라고 입력을 하면 거기에 있는 값이 여기 매출액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단기 상품 매입액이라고 입력을 하면 거기에 입력한 금액이 여기에 더해지는 거죠. 참고로 요 양식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야 되는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고요. 요거 한 장에 이렇게 사업장 4개까지 구분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재지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상호를 쓰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에 빨간색 글씨로 쓴 거는 이제 제가 쓴 거고, 제가 추가로 쓴 거고, 나머지는 검은색 글씨는 원래 양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과세 기간에는 해당되는 이 기간을 적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를 입력을 하면 그 상호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값들만 이 밑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런 값들만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고, 이 첫 번째 열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 그냥 전체 값, 장부에 쓴 전체 값이 다 나와요. 전체 상호 그리고 전체 기간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열부터는 상호를 입력을 해야만 그 상호에 대한 값들이 나옵니다. 이 주황색은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바로 밑에 소득 종류는 요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 입력하는 이 사업 소득이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업 소득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 사업 소득이 아니면 그냥 40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임대 사업 소득이면 30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건 그냥 코드예요. 그냥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밑에 초록색 값들은 요거는 이제 기초 재고액이나 기말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만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초 기말 재고를 관리하시는 분들만 이걸 쓰시면 되고요. 뭐 따로 기초 기말 재고를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앞에 장부를 쓰는 대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장부 시트에서 그 자모라는 사업장의 이름으로 10만 원어치의 식자재를 사온 걸 한번 써볼게요. 여기 D열의 구분에는 그냥 내가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싶은 대로 구분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공란으로 둬도 되고, 아무튼 내가 필요한 대로 여기 쓰시면 되고요. 부가세는 해당이 안 되면 그냥 X라고 하거나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에다가 10만 원이라고 쓰고, 그리고 간편장부 계정 과목에는 뭐 단기 매입액이라고 썼어요. 이 뒤에 JKL열도 필요하면 쓰고 뭐 필요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관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쓰고 이제 간편장부 시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단기 매입액 자리에 10만 원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단기 매입액은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 여기 19번에 단기 매입액으로 들어가면 이게 21번에 단기 재료비로 들어가고, 이게 다시 24번에 단기 제조비용으로 들어가고, 그 값이 결국에 여기 15번에 있는 제조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장부 시트로 돌아와서 매출액을 11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때 내가 일반 과세자라면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거니까 여기 2열 부가세 여기에다가 영문으로 5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 5x라고 표시를 해주는 건데 부가세가 해당이 되면 5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면 부가가치세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걸 그냥 뭐 공란으로 두시거나 아니면 X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하고 부가세를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가세에 해당이 되는 거래는 여기에 5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부가세에 해당이 안 되면 X 표시를 하거나 뭐 그냥 공란으로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간편장부 계정 과목에 매출액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쓰고 간편장부 시트로 들어가 보면 매출액에 100만 원이 더해져 있죠. 아까 110만 원을 입력했는데 10만 원은 부가세로니까 빠지고 100만 원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계적 과목들을 계속 쓰면 여기에 이제 그 값들이 계속 더해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장부를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수익금액 합계, 요게 바로 이 과세 기간 동안에 이 사업장에서 나온 매출액의 총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필요경비 합계, 요게 바로 그 과세 기간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나온 필요경비 합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금액 합계액에서 필요경비 합계액을 빼주면 그게 바로 이 과세 기간 동안에 이 사업장에서의 사업 소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익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고 필요경비 합계액이 10만 원이니까 이걸 빼주면 90만 원이 사업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 9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 서류를 갖고 이렇게 생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 윗부분은 뭐 방금 그 서류랑 거의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요. 여기 11번 장부상 수익금액에는 아까 작성한 그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서 계산된 총수익금액, 그러니까 이 서류에 13번에 있는 값을 여기다 적으면 되고요. 지금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15번에 장부상 필요경비에는 아까 작성한 그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서 계산된 그 필요경비 합계, 그러니까 여기 서류에 41번에 있는 값, 지금은 10만 원이 되겠네요. 요거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이제 세무조정을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장부에는 이제 회계적으로 내가 실제로 번 거랑 쓴 거를 다 기록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세법상 인정을 해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일을 하다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사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장부에는 식대로 적을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식대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빼라는 거죠.
뭐 그런 걸 이제 세무 조정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세무 조정이 필요한 건데, 애초에 장부를 쓸 때 이렇게 세법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쓰면은 여기에 특별히 뭐 조정해 줄 게 없겠죠. 그렇게 이제 해당이 되는 금액을 적어서 세무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해당되는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여기 19번에 적어주고, 지금은 9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기부금 중에서도 뭐 한도를 넘는 거나 전년도에 이월된 게 있으면 여기에 적어주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22번에 최종 소득 금액을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이렇게 생긴 그 사업소득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쓰면 되고, 총 수익 금액하고 필요 경비는 이제 방금 전에 그 서류에서 구했던 금액을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나머지까지 작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 서류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인데요. 여기에 이제 기장 의무, 신고 유형 이런 거 체크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 종합소득 금액에다가 아까 계산한 사업소득하고 뭐 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까지 전부 다 더해가지고 여기에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공제할 거 있으면 적고, 세액공제할 거 있으면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납부할 세액을 적으면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거는 뭐 사업자나 근로자나 연금소득자나 배당소득자나 뭐 다 비슷해요.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이제 간편장부가 어떤 건지, 뭐 간편장부를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아시겠죠? 근데 이왕 장부를 쓰시는 거 복식장부까지 다 써주면 이게 사업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언젠가 뭐 내 사업을 좀 크게 키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복식장부에 대한 영상까지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뭐 복식장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참 재미없는 주제였는데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왕 여기까지 봐주신 김에 좋아요랑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